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선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 날선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지사 사퇴론 두고 이상민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보냈거든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책을 맡으셨는데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녹록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계세요? 네, 뭐 경선 과정은 뭐 치열한 이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예. 다소 과열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좀 불쌍스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지난번 원팀 협약을 한 이후에 각 후보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캠프도 그렇고. 다만 이제 일부 행태가 좀 불쌍스러운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예. 이를 좀 바로잡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이 과정을 잘 공정하게 하면서도 또 우리 후보들을 국민들이 그 관심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또 보호하고 또 붐업을 시키는 게 저희 선관위의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 역할을 좀 다소 부딪히기는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잘 이끌어야 되겠다.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관위원장 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은 뭐였습니까? 제가 예. 국민들이 잘 아실 텐데, 근데 예. 좀 소모적이고 예. 뭐 국민들의 관심이나 국민들 삶의 개선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과거의 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는 거는 예. 또 그것도 공방을 벌인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오래 끄는 건 아주 안 좋은 모습들입니다. 예. 과거에 한참 지난 얘기들 가지고 또는 사진을 보여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비난의 한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리둥절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국민들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예. 이런 것들은 좀 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모집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3차 모집을 할 것이고요. 예. 이제 9월 다음 주에 초쯤, 예. 9월 초쯤 해서 한 10여일간 4, 5일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아, 9월 초쯤에서. 네. 그러면 이제 최종 선거인단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지금 180, 190만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3차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면 지난번 대선 때가 220만 정도였습니다. 2017년 그 대선 때요? 예. 네네. 그러면 그거는 상회하지 않을까.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나 올림픽 또 여름 하한기라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지난번보다는 상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예. 방금 저 선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진은 그 사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제시한 사진? 양쪽이 다 제시했죠. 아, 양쪽이 다 제시한 사진.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어느 쪽만 제시한 예. 것만 말씀드리면 또 예. 불공정하다고 더 욕 바가지 먹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문자 폭탄을 실제로 많이 받으세요? 예, 많이 받았죠. 저 원래 제가 문자 폭탄 받는 전문 국회의원입니다. 아, 제가. 그렇죠. 여기저기서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혹시 받으십니까? 다 받습니까? 아니면은 한쪽에 몰려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지사직 사퇴 건 때문에 예. 그쪽 지지자분들이 많이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저한테 그쪽 분들이라고 짐작은 되는데 예. 이재명 후보 쪽에 계신 모 국회의원은 우리가 보낸 건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근데 지지를 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기분 나빠서 보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의견 표시인데 적절성 면에서 지사직은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 지사로서 선거운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 홀가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경기도민 입장에서도 적절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반론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뭐 누구 편을 들 거라고는 뭐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 또 예.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예. 그런데 선관위원장으로 혹시 또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다. 저 양쪽도 이제 같이 보기만 할 거고 한쪽만 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전해숙 단 최고위원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욕설이나 조롱을 담은 이제 SNS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들에게 반성을 촉구했는데 이게 결국은 다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네. 측면도 있네요. 뭐 제가 이제 뭐 받은 거기 때문에 참 뭐 좀 민구스럽긴 합니다만 예. 예 그러나 이제 그 행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또는 차별적 언동을 한다든가 심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렇죠. 또는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은 민주 시민으로서는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은 상대에 대해서 뭐 경쟁하고 또 여러 가지 반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예의를 갖춰서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저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서로 간에 후보 간에 특히 명락 대전을 펼쳤던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합의는 한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쭉 이런 상황이 이어질까요? 그 합의를 각 이제 후보들 6분이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또 협약식도 지난번 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많이 화답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분 캠프 쪽에서 특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6분의 후보 캠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감은 있을 수 있고 예민하고 뭐 이런 상황은 이해는 하겠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들이 심판이고 평가를 해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이스하게 또 스마트하게 보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모욕하고 적대감 갖고 또는 몰상식한 표현 이런 것들은 꼭 눌러 참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관위원장으로서 근데 경선 흥행도 책임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네거티브하고 검증 사이에서 약간 좀 회색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증으로 보이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또 많은 지식인들께서 정책을 가지고 공방을 해라. 점잖게 그렇죠. 해라. 예.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방송에서도 하고 언론에서도 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예. 실제는 공방이 없고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이 없으면 관심도 안 갖습니다. 언론에 반영도 잘 안 되고. 참, 예. 관심. 예, 맞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방송 토론에서 정책 가지고만 공방을 벌이면은요. 예. 금방 채널 돌아가고 또 그리고 토론에서 예. 정책 공방에 대해서 벌이면 내용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후보 측도 조절을 해야 되고 관심도 끌면서 그러면서도 요령 있게 자신의 정책을 잘 또 이렇게 국민들께 설명 보고 드리고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뭐 선관위에서는 흥행도 또 불러일으켜야 되고 예. 또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잘했다라는 평가를 들 정도로 또 말끔하게 해야 되고 예.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협약 이전에 했던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이낙연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선관위에 신고한 거랄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거는 뭐 조사를 안 하겠다든가 뭐 후보끼리 뭔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없던 일로 하자. 그 정권은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직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예.
뭐 하여튼 서로 간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 예. 뭐 이렇게 고발을 한다든가 또 선관위의 어떤 그런 판단을 받아보도록 그 일도 양단식의 해법은 썩 그렇게 유쾌하거나 좋은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예. 타협하고 봉합하고 또 이렇게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아직은 뭐 그런 분위기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당내 검증단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약간이 아니고 뭐 예. 아주 부정적입니다. 예, 예. 예, 저는 이상민 위원장님은 못할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말씀은 이미 공언이고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예. 사안의 속적이 크고 또 당내에 당원 당규에 없던 걸 지금 경선 과정에 세운다는 건 고도의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그런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미 송영길 대표는 좀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예. 뭐 여러 또 상황 전개가 또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검증단이 만약에 이상민 위원장님 생각대로 설치가 되면 그건 또 다른 어떤 네거티브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뭐 모든 걸 검증단이 다 샅샅이 파헤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하기도 시간적 물리적 제약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 그 대통령감으로서 결정적인 흠이 있다라는 정도의 몇 가지 대표적인 것, 객관적인 것 그런 것들은 당 검증단에서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후보 간의 공방도 뭐 쉽게 잦아들 수 있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칫하다 보면 후보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해를 입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오히려 후보 간의 갈등이 더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인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추미애 후보가 당 지도부의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중진 네.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이상민 위원장님은? 저는 정치를 하면서 감히 말씀드리면 대의명분이 충분해야 되고 예. 국민들께서 끄떡거려 정도로 수긍이 가는 공감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열린민주당과 그 더불어민주당과 뭐 지향점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통합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 양당의 당원이나 또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대의 명분이 지금 충족이 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정당이 또 정치 세력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합집산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다 예. 신중한 양당의 공론화 또는 국민들과의 공감 이것이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정적이시군요. 약간. 예. 추미애 후보가 예. 하신 말씀을 예. 제가 또 뭐라고 또 하면 또 2차 폭탄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야권 후보들에 관해서도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알맹이가 없다고. 예. 알맹이가 없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예. 그 감사원장, 검찰총장이라는 고위직을 했던 분들이고 예.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그런 방향이 가치를 또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도중에 뛰쳐나가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내세우는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 반감, 시간이 다 되세요. 을 예. 불러일으켰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2021